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한방구강내과 클리닉 우소영 원장입니다. 저희 구강내과 클리닉에서는 혀와 입안이 아픈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혀가 아픈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불면증이 심한 분들에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께서 불면증이 생기면 혀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불면증과 혀통증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증상부터 먼저 보실게요. 목하고 입이 심하게 마르고 목에 뭐가 낀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태도 심해요. 혀가 아픈 지는 오래되었고 가끔은 피맛이 느껴져요. 밤에 잠을 푹 못 자고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자요. 병이 낫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이에요. 자, 이 증상은 제가 좀 이제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좀 하나하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목하고 입이 심하게 마르고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거죠? 목에 뭐가 낀 것 같아요. 자, 이 목 이물감, 매핵기 증상도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백태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혀가 아픈 지 오래되셨고 보통 혀가 아픈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자세히 여쭤보면 그 병의 시작이 꽤 시간이 많이 1년, 2년 전 이렇게 오래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께서 피맛이 느껴진다. 그리고 쇠맛이 느껴진다. 금속성 맛이 느껴진다. 혀를 쇠에 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상 미각이 또 생기기도 하시고요. 또 입이 쓰다, 입이 짜다, 입이 맵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입맛을 잘 모르게 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래서 강한 맛, 센 맛이 아니고 감미로운 맛, 이렇게 부드러운 맛은 잘 못 느끼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면제, 안정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많은데 수면제를 먹어서 수면 유도제를 먹어서 그래도 잠을 좀 잘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먹으며 수면제나 유도제, 안정제 같은 걸 드시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또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불안도가 좀 높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성격이 좀 많으신 거고요. 또 심장에 열이 생기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괜히 막 혀가 더 많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자면 혀에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불면증이 심해지면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잘 생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을 깊이 못 자면 일단 입이 마르게 되고요. 고기에 조금 단계가 지나가면 쓴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계는 구강건조증 단계가 되겠고요. 또 이제 혀에 열이 몰리기 때문에 혀끝이 붉어지고 혓바늘이 혀 끝에 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혀끝, 혀 둘레가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혀 전체, 목구멍 안, 입천장까지, 입술까지 다 아프게 되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점차 병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 입면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몸의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시죠. 깨서 하룻밤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만 깨서 화장실에 갔다 오셔도 사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하룻밤에 두세 번
뭐 3-4번씩 소변을 보려고 깨서 소변을 보고 오신다면 다시 금방 잠이 드신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있으신 거고요. 또 금방 또 잠이 안 오고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깨었다가 주무시는 경우라면 더욱더 잠을 이제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혀 아까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 목이나 어깨, 팔이 아파서 깨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흉곽출구 증후군이나 사각근 증후군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또 주무시다가 다리를 막 어쩌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말할 수 없게 묘하게 불편한 그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인데요. 이런 분들은 다리를 막 움직여야 되니까 깊은 숙면을 못 취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또 갱년기 장애로 뭐 얼굴에 막 열이 올라오고 땀이 나다가 또 식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잠을 또 깊이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긴 자는데 또 오래 잠을 자도 꿈을 많이 꾸는 경우에 이제 또 애도 이런 잠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경우가 생기시면 혀가 마르고 아프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이셨는데 치과 치료를 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 혀가 아프게 되신 경우이셨고요. 또 치과 치료 전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 유도제를 좀 처방받아서 드셔보셨는데 수면 유도제를 드시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다 안 먹다 하는 상황에서 크라운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혀가 아프게 되신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혀하고 잇몸하고 턱하고 같이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 비정형 설통, 비정형 치통, 이렇게 비정형 안면통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요. 기본적으로 백태가 좀 많으시고 기운이 허약해져 있으면서 이렇게 혀 끝에 빨갛게 이렇게 심장에 열이 올라와 있으신 그런 케이스셨고요. 그래도 아픈 지 얼마 안 됐고 나이가 젊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치료해서 금방 빠르게 좋아지신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자, 2번째 환자분은 이제 갱년기 장애가 있으셨는데요. 아까 환자분하고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백태 많이 있으시고 좀 혀 갈라짐 있으시고 앞에 이렇게 그 심장열이 올라와서 혀가 붉은 게 있는 분인데 정도가 다른 거죠. 병의 강도가 틀리신 거예요. 이분은 백태가 있어도 훨씬 더 많이 있으시고 두껍게 있으시고 그리고 가운데 혀 갈라짐 이렇게 있으시고 백태에 숨어서 숨겨져 있지만 백태가 벗겨지고 나면 꽤 갈라짐이 깊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시고요. 또 앞에 분처럼 이분도 이제 불면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있어서 위쪽으로 많이 열이 올라오시는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갛게 혀 끝이 빨갛고 여기 오돌도돌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상열, 그러니까 위쪽은 열이 있고 아랫배는 차가운 상열 하한증이신 분들에게 이 혀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갱년기 장애, 갱년기 후에 있으신 분들이 이 증상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체력이 좀 좋으시기 때문에 폐경했다고 해서 한 50, 51, 52의 갱년기 장애를 앓는 분보다는 오히려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이런 60대 중반 후반까지 이런 분들이 갱년기 장애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환자는요. 나이를 보세요.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인데 이분이 이렇게 된 지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10대 중반부터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좀 이랬다는 건데요. 사실 이 혀 갈라짐이나 이런 변화가 몇 살부터 이제 생기느냐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 4세, 5세, 6세, 7세 환자들도 꽤 많았고요. 초등학생도 많은데 중학생이 되면 좀 급격하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은 중학교 이후에
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더 어린 연령에게도 있을 수는 있는데 흔하진 않고요. 이제 중학생 전후에서는 이런 환자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특이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얼굴로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치료를 좀 많이 해봤었다. 그리고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심전도를 해봤는데 빈맥이 있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갱년기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좀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상은 20대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거든요. 20대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데 얼굴이 열이 확확 오르고 머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고 그리고 아랫배는 차갑고 아랫배는 차서 장이 좋지 않고 과민성 대장이 있으셨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서 심전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만큼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 이런 거는 한방에서 진단할 때는 상열하한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로 열이 오르고 머리에서 땀이 난다 하더라도 이 열을 빼는 약을 써서는 이 증상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고 이 위로 뜬 허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아래로 다시 아랫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지 이 병이 좀 빨리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보시면요. 백태가 좀 전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백태가 전반적으로 있고 또 혀 갈라짐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위장 다 안 좋죠. 식도염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가에 테두리에 이렇게 갈라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혀 주변은 간에 해당하는 그 위치인데요. 이 간에 열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갈라짐이 많이 생기는데 간에 열이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엄청난 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도 있겠지만 세 번째 스트레스, 화를 참고 내가 내색을 안 하고 그 참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간열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오는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한반응에서 홍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파반이라고 하기도 해서 이 임파반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폐에 이런 게 많으시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머리에 따서 땀이 많이 나고 이제 아랫배는 차가워서 과민성 대장 있고 물론 좀 이렇게 양기도 좋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 공황장애에 준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이신데요. 자, 이렇게 황태가 많으시죠. 이렇게 황태가 많은 분들은 이제 위장이 나쁜 분들이 많은데요. 또 황태가 아주 두꺼우면서 뭐 그러면은 이제 뇌의 순환 문제로 보기도 하는데 이분은 뇌 순환형과 이제 위장형이 이제 겹쳐진 그런 케이스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체해도 너무 잘 체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해도 너무 잘 체하고 그리고 밤에 최소한 4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야간요가 심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심장 영역에 눌림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장 안 좋으세요. 심장 안 좋으시고 가슴 답답하고 이렇게 화병같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이렇게 늘 있으셨고 그래서 잠도 못 주무셨고요. 그래서 뭐 잠이 너무 안 오고 또 들었다 해도 금방 깨고 얕은 잠을 주무시고 또 이제 그렇게 며칠 못 주무시다가 하루는 또 좀 푹 주무시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몸도 약해지고 뭐 소화기도 안 좋아지고 밤에 또 소변을 보러 자꾸 깨야 되니까 안 그래도 불면증이 있으신 데다가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니까 더욱더 수면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그런 이제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불면증과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잠을 못 자면 혀가 더 아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일 때 잠을 좀 많이 못 자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 이제 대표적인 환자분들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이걸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이제 그 케이스에 속하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기 보세요. 요렇게 혀 끝에 요렇게 빨간 게 있으시고 요런 분들은 이제 매액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증상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이셨는데 목에 이렇게 뭐가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으세요. 이렇게 끝이 되면. 그리고 끝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불면증 좀 많으신 거고요. 여기 일자 소화기 당연히 안 좋으신 거고 백태도 많이 심하신 거고요. 그래서 백태가 혀 전체에 꽉 들어차시는 분들, 빈틈없이 꽉 들어차시는 분들은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혀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황장애 같은 걸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백태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고, 저는 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010-4618-8275로 이제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대전 강남한의원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상담을 보내주실 수 있으신데요. 카카오톡 상담을 보내실 때는 증상과 나이와 성별, 나이와 성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이제 증상과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주시고 또 혀를 좀 스마트폰으로 잘 나오게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강남한의원 블로그가 네이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